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N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굿파트너 보고 계신가요? 최근 시청률 15%에 육박하는 정말 핫한 드라마죠. 저는 사실 법정 드라마를 그렇게 챙겨보는 편은 아닙니다. 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들도 있고 무엇보다 뭔가 좀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챙겨보는 편은 아닌데요. 그런데 굿파트너에는 다양한 이혼 사건들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 역시도 의뢰인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매회 본방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굿파트너가 파리올림픽 기간에는 결방을 한다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기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보는 굿파트너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직장에서 직원과 바람을 펴놓고도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 외국에 살면서 남편은 정말 나 몰라라 했지만 재산이 늘어나니까 분할을 해달라는 답 없는 아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뭐니 해도 굿파트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주인공 장나라 배우가 연기하는 차은경 변호사의 이혼 사건인데요. 특히나 차은경 변호사가 합의는 절대 없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이 사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소송에는 정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혼 성립 여부,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등등 정말 많은 쟁점이 있는데요. 차은경 변호사와 김지상이 모두 이혼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 게다가 변호사 엄마와 의사 아빠, 양육비도 크게 서로 물어뜯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쟁점들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위자료를 한번 살펴보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인데요. 그 사화 첫 부분을 보면 김지상과 불륜녀 최사라에게 각각 소장이 송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사라에게 송달된 소장을 보면요, 최사라의 주소와 송달 장소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송달은 최사라가 일하는 직장으로 됐는데요. 그래서 저도 의뢰인들을 보면 상간녀 또는 상간남 직장으로 제발 소장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사생활 문제 때문에 아무리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신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는 바로 그 주소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아내, 남편,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집 주소지로 소장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 속 최사라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송달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 이런 복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가 캐치한 내용은 위자료의 액수였습니다. 바람을 핀 부부 상대방에게 그리고 불륜녀, 불륜남에게 소송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배우자를 피고 1로 두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피고 2로 두어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한 번에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드라마에서처럼 이혼 소장 따로, 위자료 청구 소장 따로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드라마에서 보면 최사라, 불륜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를 했고 남편에게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를 했어요. 여기서 궁금해질 겁니다. 둘이 합치면 8천만 원인데 위자료 상한 3천만 원 아닌가요? 실제로는 아무리 소송을 두 개로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되는 총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두 개가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2배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피고 1, 2로 해서 2명에 대해서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경 변호사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도 왜 굳이 사건을 두 개로 나눴을까요? 각각에게 소장을 송달되게 함으로써 충격요법을 주는 겁니다. 한 명은 직장으로, 한 명은 병원으로 송달이 되면 충격을 받겠죠. 위자료 액수 3천만 원, 정말 20년, 30년 된 오랜 어떤 상한선인데요. 최근에 그 세계 이혼이 있었죠. 모 대기업 재벌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는요, 위자료가 무려
20억 원이나 인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은요, 이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 이후에 위자료 상한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 드라마의 결말을 예측해 보자면 사이다 결말, 즉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하는 결말로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함께 웨딩 사진을 찍을 정도로 오랜 기간 불륜 기간을 이어오고 정도도 심각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결말은 3천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을 인정하는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사이다 결말이죠. 그래서 3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 더 나아가서는 총액인 8천만 원까지 모두 인정되는 그런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바라는 앞으로 판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도 같고요. 다음은 재산분할입니다. 의사 남편 그리고 변호사 아내. 사실 둘 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대5의 판결이 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요, 김지상의 말 한마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무실에 CCTV라도 설치했어? 그러려고 니네 로펌 자문하라고 한 거니 설마? 당신 이러려고 나 감시하려고 로펌에 내 사무실 둔 거야?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김지상이 차은경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국내 병원의 평범한 페이닥터였더라고요. 그렇다면 방송에도 나오고 정말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차은경의 명성을 뒤에 업고, 그리고 대형 로펌의 의료 자문까지 맡는 그런 수혜를 입으면서 재산을 또는 수입을 늘려나갔던 것 아닐까요? 저는 만약에 이 사건 제가 맡았다면 7대4 무조건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이 사건의 결말, 재산 분할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정말 김지상은 재산도 뺏기고 낙동갈 오리알 시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육권인데요. 둘이 정말 물고 뜯고 앞으로의 갈등을 예고하는 것도 바로 이 양육권 싸움이고요. 또한 차은경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자 김지상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아이들을 평생 못 본다, 양육권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오해인데요. 위자료를 얼마나 줘야 하느냐와 양육권자의 결정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사건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0% 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양육권자의 결정, 어떤 것을 근거로 하게 될까요? 제가 주로 받아보는 판결문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본인들의 의사, 사건 본인들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 현재 양육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직업, 경제력과 양육 태도, 양육 환경, 원고와 피고의 사건 본인들의 유대 관계를 비롯한 재가사정들이 고려하여.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렇게 복잡한 거냐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차은경 변호사 이혼 사건에서는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피고와 사건 본인, 즉 자녀의 유대 관계입니다. 나를 태우러 왔던 그 아줌마랑 우리 아빠가 바람이 났다고?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정말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동시에 유대관계도 흔들리겠죠. 그리고요, 이 드라마에서는 힌트를 몇 가지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유리 변호사의 말입니다. 너 리틀 차은경이구나? 김지상은 본인이 마치 아이를 다 키운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사 조사를 해보면 딸과 차은경 변호사의 유대관계가 훨씬 더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만큼 닮은 거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로 김지상의 불륜의 정도인데요. 아니, 엠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부정행위와 양육권은 별개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불륜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정과 양육에 소홀해졌다면 그건 또 말이 달라지겠죠? 제가 예측해봅니다. 분명히 김지상에게는 불륜녀와 딸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불륜녀를 선택하겠죠. 딸은 엄청 실망할 거고 그나마 흔들리던 유대관계마저도 송두리째 뽑힐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웨딩 사진까지 뻔뻔하게 불륜녀랑 찍을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 뻔뻔한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는 일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차은경 변호사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오고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위자료도 마의 상한선이었던 3천만 원을 넘기게 되고 재산분할도 5대5 이상으로 받아오고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차은경 변호사의 삶,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 저 N변이 예측하는 드라마 굿파트너의 결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굿파트너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의뢰인분들께서 판결을 받고 억울해하던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담아서 결말을 예측해봤습니다. 앞으로도요, 이런 드라마 리뷰 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들에 대한 리뷰 계속 이어나갈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N변이었습니다.